자, 반갑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건 별로 여러분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닌 거죠. 시험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 복습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니까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다시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중국사부터 쭉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사부터 먼저 쭉 한번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서양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의 흐름부터 우리 쭉 한번 봤었습니다. 요거는 가볍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설상의 하, 그리고 은, 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 다음 춘추전국 우리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진, 한, 전한, 후한, 그리고 신 사이에 있죠. 요거 가지고 기준이 돼서 나누고 위초고 삼국으로 합쳐졌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 분열기를 거쳐서 이걸 다시 통일한 게 수나라고요. 수나라는 금방 망하죠. 또 당, 그 다음 5대 19 거쳐서 송, 그리고 원, 명, 청 이렇게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되는데 우리는 춘추전국부터 요 청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 춘추전국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왕조 명칭은 아니죠. 원래는 동주시대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시대에 이제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건 우리 책에서 명칭을 따왔다고 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주가 이제 유목민족의 침입, 견융이라고 하죠.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동쪽에 나급으로 옮긴 이후, 그래서 이때부터 동주 시대라고 하죠. 동주부터 진이 통일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분열기를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분열기가 우리 중국사 쭉 배워보면 알겠지만 분열기가 더 길잖아요. 보통 통일의 시기보다. 그래서 아주 긴 이 분열시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딱 정리하면 춘추전국 시대는 아주 약육강식의 아주 경쟁의 시기였고 아주 혼란한 시기였지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한 시기였다.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춘추와 전국은 같은 시대라고 우리 보통 묶어서 보지만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은 바로 주왕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했는데 주왕실을 인정할 때는 춘추겠죠. 당연히 춘추가 조금 더 이전 시대고 춘추 시대에는 주왕실이 아직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왕실 좀 인정하면서 주변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뭐 조금 소국 아직은 소국인 형태로 한 200여 국이 존재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면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전국시대가 되면 이젠 주왕실 그냥 무시합니다. 주왕실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야 라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주변의 소국들을 막 병합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개의 나라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서쪽 변방에 있던 진이었는데 얘가 나머지 6국을 다 먹고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춘추전국 시대는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주황신 세력이 완전히 약화됐고 지방 제후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철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정복 전쟁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전쟁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을 했던 지방의 제후들이 지방 관료도 파견하고 군대도 양성하고 세금 징수하면서 통일왕조의 기반을 갖춰가던 그런 시기였고 그에 반해서 경제사회적으로는 아주 발전한 시기,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깊이 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죠. 그리고 우경 이런 거 시작되면서 농업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노동력은 또 대신에 절감이 되는 그러면서 노는 이제 노동력이 생기니까 다른 뭐 수공업을 막 만들 수 있게 되고 그걸 내다 팔면서 상업도 막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삶이 편해졌고 조금 더 이제 먹을 게 풍족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가 더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단위의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하게 되고 상업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청동화폐 이런 것도 사용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좀 번영해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전문화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업, 수공업, 옛날에 다 농사만 지었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빠듯했으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이 클래스 구분이죠. 구분이 시작됩니다. 이게 와 우리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거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깊은 그 뿌리 깊은 이런 그 신분에 대한 구분이죠. 자, 그 다음 문화는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서로가 이제 인재를 막 등용했고 굉장히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막 서로 막 스카우트 해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주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나는 유가, 나는 도가 이렇게 막 각가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 등장을 했고 수많은 학파들도 막 등장을 하죠. 그걸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성이 등장을 했고 그 중에 우리는 유가, 도가, 뭐 그리고 법가, 뭐 묵가 등 뭐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공맹순이라고 하죠. 공자맹자 순자. 이 사람들은 인과 예의에 의한 도덕 정치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이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엔 별로 안 먹히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막 전쟁도 막 너무 많고 이런 식의 도덕적으로 살아갑시다 안 먹히죠. 그래서 당시엔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후에는 결국 유교로 발전을 하면서 완전히 통치 이념으로 막 바뀌게 되고 사상적인 이념으로 다 지배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그건 우리 쭉 지나가면서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도가 같은 경우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노자, 장자가 대표적인 사상가고 인위적인 것 반대하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했다. 이걸 무위자연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법가 앙이죠. 상앙, 한비자, 이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법에 의한 아주 엄격한 통치.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는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의 통일과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는 데는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켜 가는 데에는 유가가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묵가, 묵자라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사랑과 평화 아주 그런 걸 강조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전쟁도 막 반대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 모두를 다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겸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봤을 때 차별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육아의 가족의 이런 걸 이제 차별이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거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를 다 같이 다 평등하게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묵자, 겸해라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들 생겼습니다. 노자 볼 때마다 웃기고 공자 저게 어떻게 인이해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이런 추주정국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인물은 바로 진시황제 영정이죠. 영정이 통일을 해서 진의 시황제가 되는데 이 사실 이 진나라는 저 앞서 얘기했지만 서쪽에 가장 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애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느냐라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앙이의 역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상황의 개혁, 법가 사상가인데 그 법가 이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황제 막 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시황제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이 시황제의 정체에 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좋아요. 이 사람은 되게 권력욕이나 이런 것도 되게 컸고 개인적으로 되게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컸고 자신의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욕심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 제도는 이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정책을 좀 하려고 했던 거죠. 어, 자기 호칭을 뭘로 지었냐 딱 봐도 성격이 드러나는데 자기는 그냥 통일한 이후에 왕으로 왕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였으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한 호칭이 바로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황제, 처음 시자 써서 시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봉건제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권력을 나누면 안 돼. 나 혼자 다 가져야 돼. 그래서 황제 지배 아래 모든 걸 다 중앙 집권화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군현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군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관리를 직접적으로 파견하게 되면서 모든 땅을 황제의 지배 아래 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군현제. 그 다음에 분열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도 다르고요, 문자도 다르고 도량형도 다르고 전부 뭐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정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폐 통일,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뭐 수레바퀴 포까지 다 통일시키는 건 이거는 좀 행정상의 이유가 있어요. 통치하는 데 훨씬 유리한 거죠. 한 나라 안에 있는데 환전해야 되고 이러면 좀 피곤하잖아요. 문자도 다르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무게, 뭐 길이, 부피 재는 단위가 다르면 뭐 세금 걷는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켜서 행정상이 훨씬 유리하게 좀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법가 중심으로 사상도 다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좀 극단적인데요. 그래서 법과 나머지 사상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걸 분서라고 하죠. 네, 요게 분서 책을 불태우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애들이 바로 육아애들입니다. 저 육아애들이 막 반발하고 비판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육아애들 다 잡아다가 생매장 시켜버려요. 그걸 갱류라고 하죠. 이때 요 갱자가 땅을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육아애들을 파묻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엄청난 토목공사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시황릉 자기의 참 이상하죠. 죽지 않겠다 해놓고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진시황릉 여산릉이라고도 하죠. 너무 그냥 산같이 보여. 너무 엄청나게 컸는데 병마용갱 이런 게 발견되면서 이게 황릉이었구나, 무덤이었구나 라는 게 밝혀진 게 진시황릉.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아방궁 2층짜리 엄청난 큰 궁궐이죠. 그리고 흉노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이런 걸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지이고 보기만 해도 막 웅장한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 당시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지나친 토목공사에다가 아주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못 살겠다 뭐 이러면서 도망가면 막 그냥 죽여버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강압적인 통치에다가 세금도 너무 세요.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 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오강의 난이 일어났고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멸망한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각지에서 막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그걸 계기로 진은 15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역사에서 뭔가 최초 이런 건 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름이 차이나로 불리게 되는 계기가 요 진이 이제 영어로 쓰면 친인데 여기에 A 붙이면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름이 차이나로 불리는 계기가 되는데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 춘추전국과 요 진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이렇게 쭉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